네, 이현종 해주시죠. 11월 13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이죠. 오늘 우리 학생들 정말 떨지 않고 본인이 평소 닦아왔던 실력들 잘 발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지금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버젓이 국민들이 환수해야 될 돈을 결국은 김만배, 남욱 이런 애들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재벌 반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6천억, 1천억 이 돈은 이제 한 몇 년 살다 나오면 고스란히 본인의 손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김만배 씨는 이름처럼 만배나 부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범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정말 서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여러분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그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즉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임무, 이게 바로 국가와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갑작스럽게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국민적 권리를 상실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검찰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뭔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정권 핵심부의 압력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천억이라는 돈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성남 시민들이 한 90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분들 1인당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몇 명이서 호로록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살 겁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떵떵거리고 살 겁니다. 근데 그걸 국가가 만들어줬다? 정부가 만들어줬다? 정권이 만들어줬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사람은 대검 차장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검 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뭐 이 마약 관련된 부장을 하다가 올라왔는데요. 창녕 출신입니다. 연수원 29기입니다. 원래 55살입니다.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니까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런 검사 처음 봅니다. 저도 검찰청을 오랫동안 출입했지만 이렇게 소신 없고 줏대 없는 검사가 검찰의 수장이 됐다는 거, 참 검사라는 직책은요 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별합니다. 검사는 탄핵이라는 방법 이외에는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검사의 역할, 즉 정부 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감시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과 독자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찰에서 본인이 뭔가 이 직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압력에 그냥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원래는 사표를 내지 않으려고 했대요. 전 당연히 사표를 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대검에 있는 이 참모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사표 안 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당신 안 내면 우리가 사표 낼게요 라고 어제 오후에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대검에 있는 부장들이, 검사장들이 당신이 안 내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리고 기자들이 지키고 있던 정문에서 나가지 않고 몰래 지하를 통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참 이것도 비겁한 짓이에요. 왜 기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 못하죠? 제가 왜 사표했는지, 왜 취소했는지 이걸 떳떳하게 말도 못합니다. 자, 그랬던 모양인지 어제 저녁 9시 넘어서 기자들이 자택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한 25분 정도 기자들을 만났던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방향이 솔직히 좀 다르다.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쪽에 가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았다. 그래서 홀가분해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쪽에서 지우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저쪽은 어딜까요? 저쪽. 어딜까요? 용산일까요? 과천일까요? 용산에는 대통령실이 있고 과천에는 법무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대행이 지적한 건 아마 두 군데를 다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뭐 여의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저쪽에서 지우려고 했다. 뭘 지우려고 하죠? 지금 검찰에 걸려있는 게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5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에 대해서 지금 일단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지금 그 법에 머물러 있고 지금 나머지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종일관 요구한 게 공소 취소해라. 야, 너 잘못했으니까 말이야. 공소 취소해. 라고 지금 압박을 했죠. 자, 저는 이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한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좀 없애주라. 근데 우리는 지울 수 없다. 근데 내가 많이 참 부딪혔다. 마음고생 많이 했다. 자, 지난 4개월 동안 노대행이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대행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일 이 항소 포기 시한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자정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5시간 전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이 급하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둘이 동기입니다. 나이는 이제 어리지만 만석이 형 큰일 났어. 지금 이거 항소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형이라고 불러요. 나이가 4살인가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진수 차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자기가 큰일 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뭔가 지시를 냈거나 압력을 넣어서 뭔가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정성호 법무장관은 2차례에 걸쳐서 좀 신중히 좀 판단해봐. 신중히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검찰이 늘 뭐 덜렁덜렁 판단하고 그냥 대충대충 판단하나요? 다 신중히 판단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직생활 해보면 위에 상사가 사장님이 거기 이대리 그거 좀 신중히 해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러면 어떤 뜻일까요? 그냥 네 소신대로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다 압니다. 신중하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이거 너네들 지금 항소한다고 그랬지? 근데 그거 좀 신중히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하지 마.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겠죠. 자, 이 뜻을 전해들은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마 본인도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 지금 외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만 수사 지휘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결정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사실상의 이제 수사 지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불법적인 수사 지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법무부나 이런 데서 검찰총장을 압박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김종빈 옛날 검찰총장이 있을 때 당시에 이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기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말이에요. 그 북한 가서 뭐 김일성 만세 썼는데 그 기소하지 마세요. 수사 지휘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때 3번, 조국 때 1번, 박범계 때 1번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됐고 모두 문서로 행사됐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요.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2차례만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이진수 차관에게 전달돼서 노만석 대행에까지 전달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우선 사실 이 문제는요. 항소심 가더라도 아직 대통령 재판은 정지가 돼 있고 뭐 항소심 가서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항소심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무죄 내린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정진상 씨가 이와 관련된 유죄가 확정이 1심이 되면 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빼박인 거예요. 이거 지금 임기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사건 관련해서 자기에게도 똑같은 법리로 유죄가 떨어지면 저쪽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통령이 밤잠을 자더라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임기 끝나면 바로 지금 의왕으로 가야 된다고? 말이 돼? 자, 이런 이야기를 아마 그 참모들이 상당히 우려했을 겁니다. 거기 지금 민정수석실에 비서관 3명이 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법무장관 정책보좌관도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럼 이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1심에 대해서 일단 이해충돌방지법 무죄됐고, 그 다음에 특경법상 배임죄 무죄가 됐고, 자, 그거 제끼면 배임죄만 해서 450인데 배임죄는 법으로 없애버리면 이거 다 없어지네? 깨끗하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야, 너 항소 포기해. 항소 포기하면 그거 확정되거든?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제시한 것만 2심에서 심리를 하니까, 그러면 액수도 더 낮아지고 배임죄 무죄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지금 형량이 큰 이런 것들은 다 무죄가 돼. 확정이 돼. 그러면 대통령도 똑같은 지금 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가 되는 거야. 이런 3단 논법을 쓴 거죠. 딱 법리를 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압박을 넣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 정성호 법무장관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여당 내에서 좀 합리적인 분이고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 앞니가요, 이 한 3-4개 다 빠져버렸어요. 이분이 원래 서울대학교 역도부 주장 출신입니다. 이 옷 벗어놓으면요, 이게 막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지금 거의 연구처럼 돼버리셨는데,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가 빠져요. 예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 할 때 뭐 10개 임플란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아마 심각합니다. 자, 그럼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저는 이런 압박이 엄청 심했을 겁니다.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그래도 조금 뭐 합리적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인데, 이거 해도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압박이 계속 오죠. 대장동 변호사들, 민정수석실에서 정책보좌관이, 또 대통령에게도 뭔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나 밤잠을 요즘 못 자. 대장동 그 1심 유죄 나왔고 말이야. 미치겠네. 딱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그냥 흘려버릴까요? 장관이? 정 장관, 요즘 내가 잠이 없어. 잠을 못 자. 이 한마디 하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죠? 왜? 윗사람들은요, 딱딱 직설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충 해요. 대충 하면 밑에서 알아듣고 잘하는 사람이 좋은 참모죠. 저는 그랬을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무리를 한 거죠. 지금 뭐 본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뭐 지금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왜 말로 수사 지휘 못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법전법에 나와 있고 나중에 그건 법정 가서 따지실 문제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노만석 대행은 사퇴를 해서 지금 검찰에는요, 검찰총장도 없고 대검차장도 없고 중앙지검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검찰이 사실상 와야 되는 지금 직전에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정청래, 김병기가 나서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 컨트롤 했다가는 검사들 저거 검난 일으키면 큰 차질을 빚는다 해서 지금 뭐 검사들 향해서 지금 뭐 엄청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는 파면을 없습니다. 검사는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야 판단해야 해임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파면이 되죠. 공무원은 파면을 하게 되면 제일 큰 피해가 이게 연금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검사의 지위를 인정해 준 게 판사처럼, 그는 그만큼 이 검사의 어떤 직종이 정치적 중립을 위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즉 항명하는 공무원은 보호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항명을 하자면 명령이 있어야 항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명령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안 돼요. 나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항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명령이 있었나요? 지금? 명령이 아니고 검사가 아니 총장님 그거 저기 뭐죠? 이 공소 저 항소해야 되는데 그거 왜 안 하셨어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이 원래 검사는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복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 이걸 법을 바꿨어요. 검사들도 위의 지시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라고 권한을 줬습니다. 즉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야, 너 왜 항명해? 너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검사징계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정훈 대령. 이 사람이 순직 해병 사건에 있어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수사 중단에 라는 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수사를 강행했던 항명죄로 해서 기소가 됐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와, 역시 항명 대단한 거야. 잘했어 당신. 그거 항명 잘했어. 5분에 별 달아줄게. 진급 예정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즉 스타가 돼요. 이제 진급 예정자로 올라갔습니다. 항명했다고 별 달아줬어요. 근데 왜 검사들은 항명했다고 가만 안 두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항명한다고 이 박정훈 대령은 별까지 달아주면서 지금 검사들이 아니 검찰총장님 그거 당연히 지금 저 이 항소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너 씨 항명했어. 다 그냥 변호사 저 이제 앞으로 이것도 못하게 할 거야? 어디 겁 많은 개들이 이렇게 짖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면 항명해도 별 달아주고 자기들한테 항명하면 너 이 새끼들 그냥 파면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정말 검사들 향해서 뭐 참 온갖 험담을 하는데 검사들 잘못한 게 있죠. 그렇지만 검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언론 잘못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언론 잘못한다고 언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문하고 이런 거 유튜브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잘못하는 언론 있으면 그걸 해서 야 언론 다 없애버려 저것들.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란 거는 특별한 어떤 법률 보호라서 경찰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이게 근대 국가에서 있어왔던 제도입니다. 각 나라마다 검사는 다 있어요. 왜? 경찰들을 또 한편으로 보면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부 검사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검사를 다 없애버린다? 그럼 이게 범죄 천국이 되고 옛날에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뭐 순사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 경찰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제 이 여당은 검사들 다 나가버려 그냥 없애버려 쟤들 한 줌밖에 안 되는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길 걸어 다니면서 경찰 오면 막 무서워 도망가세요?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자들요. 도망갑니다. 두려워해요. 검사들 보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저 안 무서워요. 저 검사들 안 무섭거든요. 경찰들 안 무서워요. 왜?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여당은 무섭대요. 검찰 보면 무섭고 무섭대요. 왜?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런 겁니다. 지금 저렇게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이 겁먹은 개라 때문에 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검사들 검사장들 입장 냈는데 검사들이 무슨 시위를 해요? 뭐 총칼을 들고 나와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자기들 2%에 그거다 댓글 좀 달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얘들 그냥 다 작살을 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저는 이번에 큰 실책이 뭐냐면 이제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을 저렇게 적대시해버리면 앞으로 여당에서 대통령 안 무서워할 겁니다. 왜? 이게 통치의 원리상요. 대통령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사정권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어요. 근데 검찰을 저렇게 해버린다? 그럼 경찰이 알아서 할까요? 아니죠.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러지만 글쎄 이 후과는 결코 좋지 않을 걸로 봅니다.